미국에선 뭐 나이를 서로 안 물어본다 이런 거 있잖아요. 취업도 마찬가지로 나이라는 걸 기입하는 난이 없거든요. 내가 몇 살인데 이걸 도전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정말 너무 퀘스천이죠. 정말 그냥 누구든 할 수 있기 때문에. 나이 제일 많으신 분은 70대도 봤어요. 사실 저는 또 근무 패턴을 지금 또 바꿔서 PRN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. 이거는 병원마다 스케줄 짜는 게 다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2주에 이틀만 일하면 돼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한 번만. 안녕하세요. 저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백소연입니다. 간호사가 원래 본업이긴 한데 임상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중간중간 책도 썼었고 미셸 이름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. 오늘 한국 도착하신 거예요? 지금 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. 네, 카페라테 아이스로 주세요. 날씨가 따뜻해졌더라고요. 한국 커피 오랜만에 마시니까 이런 아기자기한 분위기의 카페는 없어요. 거긴 그냥 오늘은 그 일정이 이렇게 되시나요? 앵클렉스라고 미국 간호사 국가고시 준비를 위한 강의를 하는 플랫폼이 있거든요. 강사로 이제 활동한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오프라인 강의를 하기 위해 해외에 왔어요. 미국 간호사가 좀 생소하신 분도 많을 음. 거예요.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간호사를 미국에서 하면 미국 간호사가 맞고요. 뉴스 같은 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의료 인력은 늘 부족하잖아요. 한국에서도. 미국도 의료 인력이 정말 많이 부족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해외에서 간호사들 리크루팅하는 컴퍼니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. 기회가 열려있는 업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.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영주권이라고 하는 영구적으로 정당히 지낼 수 있는 권리? 그걸 따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고는 해요. 상대적으로 간호사라는 직종은 직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점이 있죠. 비간호 직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막 9년, 10년이 걸릴 수 있는 영주권 프로세스가 저는 한 1, 2년 만에 바로 이민으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. 한국에서 뭐 언제 간호사 일 시작하셨고? 저는 2016년에 삼성병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. 2020년 1월에 처음으로 퇴사를 하면서 2020년 3월에 미국 조지아주로 처음 들어가게 된 거죠. 삼성병원 계셨다고 했는데 거기도 큰 병원이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정말 큰 병원이죠. 네, 그래서 병행해서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은. 체력이 정말 많이 꺾였어요.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. 그때 이제 3교대를 근무를 하면서 아침 근무, 점심 근무, 밤 근무 다 했었고요. 그 사이사이에 틈틈이 시험 공부하고 갈아 넣으면서 공부했죠. 그 준비 기간만 얼마나 걸리셨어요? 진짜로 미국에 가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준비해서 미국에 도착한 거는 약 1년 한 3, 4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. 그 신규 생활을 좀 거치고 나면은 언제까지 이렇게 꼭 살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. 뭐 신입사원들의 고민이랄까요? 대학교 친구랑 그런 얘기를 하다가 뭐라도 한번 해볼까?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미국 간호사 시험 그거 인터넷 강의로도 많던데 준비 한번 해볼래? 하고 그래? 그 자리에서 저랑 친구가 결제를 한 거죠. 사실 공부를 굉장히 설렁설렁했죠. 한 1년 반, 원래는 3개월만 해도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. 그러다가 이렇게 지지부진 하다가는 인터넷 강의로 날린 돈만 해도 너무 아깝다. 이거 칼을 뺐으니 한번 써보자. 열심히 준비한 건 정말 한 3, 4개월? 그러고 괌에 가서 시험을 봤어요. 한국에서 시험 센터가 없어가지고 연차를 또 써서 가야 되거든요. 항공권, 숙박 이런 것까지 해서 생각보다 돈이 꽤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안 붙으면 내가 이제 이거를 민망하겠다라는 너무 로스가 많다라고 생각했었어요. 다행히 또 한 방에 붙었죠. 1년 반이어도 좀 대단한 것 같긴 한데 이게 한국어 시험도 아니고 네. 미국 미국 시험이잖아요. 네네네네. 사실 영어로 된 시험일 뿐이지 사실 내용 자체는 국가고시 지식을 조금 더 응용한 정도인 거라서 약간 한국에서 얘기할 때 네. 그 찐의 애환이 느껴졌단 말이에요. 누구나 이 회사에 가만히 있을 때 내 미래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. 이렇게 그냥 가만히 매일매일 환자들과 싸우면서 가만히 나이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? 인생을 조금 더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간호사를 너무 하고 싶다라고 뭐 옛날부터 꿈꾸고 이래서 제가 간호사가 된 게 아니고 삼수하기 싫어서 간호학과에 진학을 했고 간호사가 된 거거든요. 여길 다니면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된 거죠.
지금 생각할 때 그럼 간호사라는 직업은 저에게 있어서는 간호사는 일종의 수단이에요. 재밌는 일을 삶에서 찾고 싶은데 당장 내가 돈벌이가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. 사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걸 정확히 알고 있거나 내가 재능이 특출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. 저도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냥 일단 뭐라도 하면서 고민을 할 수 있게 뒤에서 백업 해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. 많은 사람들한테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. 이 부분 앞에 넣어주세요, 그러면. 다들 탈조선 하지만 네. 사실은 쉽지 않은 각오라고 저는 생각하긴 네. 하거든요. 두렵거나 이런 없으셨는지. 두렵긴 했죠. 내가 잘 다니고 있던 직장 때려치고 생각 없이 뱉었던 모든 말들이 이제는 영어로 뱉어야 되면서 일을 하는데 밥벌이를 무사히 할 수 있을 것인가, 그거에 대한 생각들이 정말 많았는데 일단 무식해서 용감한 게 맞고요. 그리고 일부러 생각을 좀 적게 하려고 했어요. 워킹 홀리데이라고 생각하자. 내가 거기서 좀 살아보고 너무 못 살겠어 이러면은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. 또 취업하면 되지. 그런 생각으로 무서움을 이겨내고 나갔습니다. 나중에 들어와야겠다 이런. 그 생각을 사실 되게 오래 했어요. 해외에 살면 약간 여행하듯 살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에 제가 처음 들어간 해가 이제 2020년 3월 때가 코로나 이제 막 터졌을 때거든요. 그냥 정말 집 병원 이렇게 살았거든요. 정말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컸죠. 좀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도 이제 점점 해소가 되고 하면서 좀 한국에서 찾지 못한 미국의 매력을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. 가장 큰 거는 주변 시선에서 좀 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거에 좀 더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요. 미국에선 뭐 나이를 서로 안 물어본다 이런 거 있잖아요. 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활할 때 크게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뭐 취업도 마찬가지로 나이라는 걸 기입하는 난이 없거든요. 내가 몇 살인데 이걸 도전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정말 너무 퀘스천이죠. 정말 그냥 누구든 할 수 있기 때문에. 지금 제가 내시경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뭐 한 5, 60대가 많으셔서 나이 제일 많으신 분은 한 70대도 봤어요. 귀가 본인도 잘 안 들리시고 환자도 잘 안 들려요. 그런데도 일을 하시고요. 미국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간호사 연령이 평균이 40대예요. 저는 그런 점들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꼈고 한국에선 내가 절대로 찾지 못하겠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더 미국에 남아야겠다는 생각이 커지는 것 같아요. 저도 간호사를 할 수 있어요, 다.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너무 어려서 또 주변에서 진짜 걱정하셨을 수도 있고. 사실 한국이었으면 한 10년 차 정도 되거든요, 이 병원에서. 근데 거기는 애기예요, 애기.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아인이라 그러면 굉장히 어리게 봅니다. 아마 제일 다들 궁금해하시는 거는 그 이주할 때 얼마나 돈을 들고 가야 되냐. 얼마나 제가 답을 드리면 굉장히 지엽적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게, 왜냐면 저는 미국의 조지아주의 시골로 정착을 했어요. 조지아주라는 게 저희 대한민국 땅보다 크거든요. 거제도의 집값과 서울의 집값이 달라요. 그럼 조지아라고 해도 집값이 너무 다릅니다. 제가 있는 좀 시골인 경우에는 한 1,000불대로 나올 수 있어요. 근데 뉴욕 같은 경우는 정말 요만한 거 방 하나가 4,000불씩도 할 수 있거든요. 연봉 1억이라고 하면은 사실 물가 대비해서 말이 사실 잘 안 돼요. 쓰는 돈이 상상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초기 정착 비용은 약 3, 4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. 초반에 좀 적응하셨을 때 어떠셨는지. 의료의 문턱이 너무 높아요. 예를 들어 구급차 한 번 부를 때 1,000불? 진짜로 엄청 아파야만 큰 병원에 오는 것 같은 거예요. 삼성은 솔직히 전국에서 아픈 사람들이 모여오는 큰 병원이잖아요.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시골 병원에서 첫 해에 본 환자들의 중증도가 더 높아 보였어요. 간호사가 해줘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옆에 간병인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 한번 가고 싶다 그러면은 부축해서 데려다 주고, 그렇게 걸어서 화장실 가실 수 있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다 그냥 누워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케어를 이제 다 해드리는 걸 토탈 케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토탈로 손이 엄청 많이 가는 그런 케어를 하는 환자의 중증도가 많은 거예요, 생각보다. 그래서 뭐 간호사당 보는 환자의 비율이 한국보다 미국 이런 데가 훨씬 적다라고 하는데, 이게 많을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.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약 줄 때도 약 드세요 하면서 약을 이렇게 줬다면 여기는 약이 다 낱개 포장이라서 하나 다 까줘요. 약봉투 하나에 20개씩 들어있잖아요. 막 약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 보면은 20개의 약을 다 까서 스캔을 다 하고 환자가 맞는지 확인을 다 컴퓨터에 변동이 되면서 그거를 컵에 넣어서 환자분을 주는데, 또 환자분이 삼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. 그러면 하나씩 입에 넣어서 삼키는 걸 다 확인을 해줘요. 그러면은 약을 한 번 준
주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. 제가 간호사라는 타이틀만 갖고 갔지 거기서 하는 일과 프로세스와 시스템과 이런 걸 다 적응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, 그리고 영어도 당연히 쉽지 않았죠. 영어도 그냥 우리가 미드 이런 걸 보면서 아니면 뉴스를 보면서 했던 영어랑은 너무 달랐어요. 남부 사투리라는 걸 쓰거든요. 예를 들면 나는 맨날 서울에서 쓰던 표준말만 배웠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딱 그 상황인 거예요. 그리고 어떻게 초반에 적응이 되셨어요? 그렇죠. 근데 여전히 쉽지는 않은 게 막 아프신 상태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말을 명확히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많지 않은 거죠. 이거는 진짜 근데 원어민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뉴욕에서 평생을 살았던 백인 동료 애가 있어요. 그 친구가 제가 있는 이 조지아 시골로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. 그랬는데 걔가 전화를 받았어요. 일하다가 전화를 딱 받았는데 사투리가 너무 심한 거예요, 상대방이. 그러니까 여기 토박이 동료한테 야, 얘 사투리 써서 내가 못 알아듣겠다 이러고 바꿔줘요. 그러니까 같은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이라고 해도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억양이나 이런 거면은 잘 듣는 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약간 위안을 얻었죠. 내가 외국인이라서 이렇게 영어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사투리라 그런 거구나. 이거는 되게 좋다, 뿌듯하다. 아, 오길 잘했다? 내가 원하는 날 일할 수 있다라는 건 한국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. 근데 거기는 주 3일 일하고 주 4일 쉬는 근무예요. 그 날짜도 내가 고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정말 워라밸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거죠. 내가 4일 동안 만약에 학교를 다녀야 돼? 그러면은 그 4일 빼고 나머지 일을 하면 돼요. 체력만 된다면. 그걸 셀프 스케줄링이라고 하는데 뭐 100%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한테 이런 스케줄링에 대한 자유가 있고, 누군가 아파서 빠졌을 때 그거를 내가 메우느라고 고생할 필요가 없고,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매니저가 사람을 불러와야만 해요. 그런 점들이 되게 다르고 되게 괜찮은 점이다라고 생각을 했고, 그리고 저는 시급제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느꼈어요. 한국은 내가 앞으로 볼 환자들이 있다 그러면은 환자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고 환자에 대한 병력을 확인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. 그리고 환자 파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일찍 가서 막 환자를 열심히 찾아봐야 돼. 내가 이 환자에 대해 어떤 케어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보느라고 막 1시간도 2시간도 일찍 가고 그랬었거든요. 그리고 퇴근도 되게 늦고 오버타임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월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뭔가 추가로 더 보상을 받는다라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. 그리고 너가 일이 느려서 일찍 나오고 너가 일이 느려서 늦게 끝난 건데 이거에 대한 당연히 보상은 없는 거죠. 내 잘못인 걸.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너무 바빠서 일이 안 끝나요? 그래서 제가 오버타임을 해요? 그러면은 당연하게 그거에 대한 돈을 더 받아요. 왜냐면 출근할 때 찍어요. 나 몇 시에 출근했다? 뭐 찍고 나갈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찍고 나가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그냥 행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. 누군가한테 보고를 막 할 필요도 없어요. 저 이런 사유 때문에 오늘 오버타임 합니다. 이런 거 올릴 필요도 없이 그게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내가 일할 만큼 돈을 정말 정당히 받는다? 저는 그런 점들이 되게 다르고 괜찮다고 생각했어요. 소위 한국에서 근태 잡고 이런 게 아예 없네요. 근태 때문에 잘릴 수 있어요. 요즘 만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있대요. 특히 근태가 안 좋아도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자를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 미국에서는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하면 못 나와요. 그래 그만큼 고용주가 자를 수 있는 게 되게 힘이 큰데 그 중에 하나 막강한 게 간호사 자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근태예요. 내가 일하고 퇴근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제 시간에는 와야 돼요. 그리고 당연히 일한다고 했는데 안 나오면 안 되죠. 그래서 그거는 정확히 해야 돼요. 근데 그것만 지키면 돼요. 나름의 합리성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잖아요. 네. 그런 것들이 체제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건지. 이 부분 때문에 또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길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데 조지아 시간으로 매주 수요일 밤에 강의를 해요. 그렇게 내가 강의를 한다고 해서 시간을 뺄 수 있는 거는 한국이었으면 못했을 거예요. 전혀. 근데 미국이니까 나는 수요일 저녁은 일 안 한다 하면은 일을 안 하는 거니까 그냥 할 수 있었던 거고, 책을 쓰는 것도 풀타임으로 상근직에서 있었어요. 한 번. 주 5일 일하는 걸 해봤어요.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일반 직장인들의 스케줄을 한번 따라가 봤는데 책을 쓸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파트타임을 알아봤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12시간씩 주 이틀만 일해. 그럼 너 파트타임이고 복지도 다 줄게.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직원 혜택 다 받으면서 주 이틀 파트타임을 다녔어요. 근데 그러면서 나머지 시간이 정말 많이 남으니까 이제 그 시간에 책을 완성을 좀 더 할 수 있었고, 그러면 앞뒤로 10일 오프가 나니까 제가 책 낸 시기랑 맞물려서 한국에 바로 와서 북토크 같은 것도 할 수 있었고, 그런 것들을 보고 남아있기로 한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런 장점들을 더 보고.
출근하시는 날 루틴? 일주일에 뭐 이틀 일하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출근하는 날의 루틴이라고 그러면은 그 날은 하루 종일 병원에 있는 게 루틴이에요. 근데 이제 사실 저는 또 근무 패턴을 지금 또 바꿔서 PRN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. PRN이라는 건 필요할 때 간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병원마다 스케줄 짜는 게 다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2주에 이틀만 일하면 돼요. 최소 조건이.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내시경실은 처음이라서 내시경실에서 열심히 좀 교육을 받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주 3일 또는 주 이틀 더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. 뭐 늦게 끝나면 6시, 뭐 일찍 끝나면 뭐 3시에도 끝나요. 그럼 와가지고 새벽도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면 또 너무 피곤해서 한번 낮잠을 자야 돼요. 자고 일어나서 저녁 먹고 저는 대학원 공부를 또 하고 있어서 대학원 밤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요. 아니면은 뭐 강의 준비하거나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루를 오전과 밤으로 쪼개서 삽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강연회는 그러면 몇 명 정도? 100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. 미국 간호사 되고 싶은 분들이 진짜 많은가 봐요. 진짜 많아요. 진짜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. 너무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일하고 이런 시스템적으로 받쳐주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이거 찍어도 되나요? 한화홀. 주제가 저기 떠있던데 엔클렉스로 커리어 확장 연봉 1억 간호사 되기입니다. 미국에 가면 연봉 1억 간호사가 될 수 있나요? 사실 연봉 자체는 환율 버프를 받아서 연봉이 되게 많아 보이게 원화로 나오긴 하는데요. 물가 생각하면 많이 벌고 많이 쓰는 겁니다. 지금 떨리진 않으세요? 일단 선생님들이 좀 오셔야 제가 약간 실감이 날 것 같고 사실 강의 자체는 예전에도 뭐 100명 앞에서 해보긴 했었는데 이렇게 간호사 선생님들 100명 모시고는 굉장히 오랜만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긴장은 안 되진 않습니다. 조지아주에서 왔고요. 인턴 영어 수업을 조금씩 시작을 하면서 내 경력을 잘 어필하는 그래서 너를 영주권을 주면서 데리고 올게 라고 하는지를 HR한테 물어보셔야 돼요. 저 영주권 언제 될까요? 얘네가 결정하거든요. 감사합니다. 일단 강의는 늘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줌 이런 걸로 하면은 웃는지 어떤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현장에서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반응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더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 질문도 워낙 많이 잘 해주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 살고 계신데 이런 도전하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일단 뭔가 해볼까라고 생각했는데 성취를 하면은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. 그 뭔가 상상만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실현들이, 그러니까 도전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누구도 막지 않으니까 나 혼자 해보고 되면 너무 기쁘고 또 그렇게 또 호기심이 있던 게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 또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탈조선 혹은 미국 진출 혹은 다른 도전하는 친구들한테 조언은 한마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아까 강연 마지막 때도 했는데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다?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지금이 가장 내가 뭔가를 도전하고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. 망설이시는 분들은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얼른 행동으로 이렇게 좀 무모할 수는 있지만 또 그런 무모함이 나를 새로운 기회로 이끌어주기도 하니까 그렇게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기세인들한테 하나씩 드리고 감사합니다. 펴보신 네. 그러니까, 어머. 귀여운 감자를 뭔가 잘 어울리시는데요? 그래요? 오늘 약간 그런 감자 색깔로. 감사합니다. 어머 세상에 챙겨가 주시면 어머 네 기세장 너무 귀여운데. 그냥 감자 난 다르다 난 약강한 기세 감자 난 그냥 감자가 아니야